매일 아침 6시면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집 앞 뚝방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건강길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매일 걷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짝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정도였는데 결국엔 현관 앞 돌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동네 마트 점원이 또 넘어지셨어요? 묻는 게 익숙해질 정도였죠.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하체 근육이 거의 빠져 있고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졌네요. 혹시 근력 운동은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억울해서 저는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니 의사는 걷기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걷기만 했지 다른 운동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경북 안동에 사는 78세 장성만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걷기 운동이 최고야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며 귀를 닫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 걷는만으로 노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하루 15분만으로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어렵지 않은 3가지 운동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매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감소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지요? 근감소증은 골격 근량의 감소로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2016년 미국에서 그리고 2021년 한국에서도 질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매년 근육이 1~2%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30~40대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지만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은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균형 감각도 현저히 떨어지고 뼈는 점점 스펀지처럼 속이 비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하루 15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 낙상 위험은 38% 감소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확률은 42% 증가하고 기억력은 27% 향상된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대의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노인이 6개월간 꾸준히 간단한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이 평균 13% 증가하고 균형 감각은 무려 26%나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고 스스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기억력도 또렷해지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노후 아닐까요? 지금부터 노년의 근력, 균형, 그리고 유연성을 키우는 3가지 핵심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15분, 아침, 점심, 저녁 각각 5분씩만 시간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3가지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먼저 튼튼한 의자를 준비합니다. 바퀴가 있거나
흔들리는 의자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까지 당겨주시고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자 양옆을 손으로 고정해 주세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려 펴줍니다. 천천히 의자 높이 정도로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렇게 15회씩 3세트, 즉 3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왼쪽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복합니다. 아침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입니다. 이게 무슨 운동인가 싶으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지요? 이 운동을 매일 반복해 주시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팔걸이가 있다면 살짝 잡고 없다면 앞쪽으로 두 팔을 뻗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선 뒤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51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3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의자 높이를 조금 높여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계단을 오르고 화장실에서 쉽게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북 안동에 살고 계신 장성만 어르신은 정형외과에서 근감소증 처방을 받고 이 운동을 2주 동안 하루 5번씩 하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는 평지가 아니라 계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젠 아파트 4층 우리 집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거뜬하게 올라다닙니다. 계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세 번째 아침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5cm만 들어 올려 5초간 버티는 연습을 합니다. 무리하게 높이 들 필요는 없어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몸이 흔들리고 무서울 수 있지만 이 동작이 넘어짐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 주사 같은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연습하면 놀랍게도 금방 돌아온답니다.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0초에서 15초까지 도전해 보세요. 어지럽다면 바로 멈추고 앉으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상체 근력과 어깨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점심 운동은 하늘 닿기라고 부르는 팔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세우고 양팔을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머리 위까지 쭉 뻗습니다. 다시 옆으로 벌려 내립니다. 앞, 위, 옆, 아래 이 순서로 천천히 반복합니다. 10회씩 2세트 정도면 충분하고 어깨가 불편하면 범위를 좁혀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해온 어르신은 이 동작을 처음 했을 때 어깨가 찢어질 것 같더니 이젠 가볍게 하늘에 손이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 내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점심 운동은 물병을 이용한 발 굽히기입니다. 500ml 생수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채
천천히 구부렸다 펴니다. 위로는 어깨 높이까지만,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10회씩 2세트가 적당하며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면 물을 반만 채우거나 아예 비우거나 콩을 몇 알만 넣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콩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 운동이 가벼워 보여도 팔과 손목에 큰 힘을 길러줍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꿈치는 들지 말고 상체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물병 마개를 따고 귀여운 손주를 안아주고 무거운 문도 여닫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긴장한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저녁 운동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목을 천천히 좌우로 5번 돌립니다. 턱을 천천히 가슴에 붙였다가 위로 들어 올립니다. 어깨는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립니다. 갑자기 젖히지 말고 작은 원부터 시작하세요. 목 디스크가 있다면 꼭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 보면 목이 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어르신들이 이 운동 후엔 밤잠을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녁 운동은 다리 뒤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줍니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무릎도 제대로 못 폈던 분이 이젠 김장도 쪼그려 앉아서 하게 됐다고 자랑하실 정도로 변화가 옵니다. 이 동작은 무릎과 허리에 유연성을 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약과 같습니다. 잘 쓰면 효자지만 무리하면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다음 4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0회씩 할 필요 없습니다. 딱 3회, 딱 3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내 몸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세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천천히 몸을 담그듯이 운동도 서서히 시작하세요. 둘째,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불편함은 운동의 일부일 수 있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뻐근함은 괜찮지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멈춰야 한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리해서 운동했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으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숨을 참게 되죠. 하지만 호흡을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운동하세요. 특히 힘을 주는 동작에서는 숨을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한 컵을 꼭 챙기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가 오고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과 중간에 그리고 운동을 마친 후에 물 한 컵씩을 습관처럼 챙겨보세요. 추가로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고 가능하면 카펫이나
매트 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모서리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균형을 잃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약물 복용 중이라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에 단 15분이면 우리 몸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까 조마조마했는데 요즘은 걸음걸이부터 다르단 얘기를 들어요. 이 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무너졌던 자신감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지속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헬스장을 등록하고 PT도 받고 앱도 깔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꾸준히 운동하게 되는 습관 만들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해진 시간을 정하세요. 운동을 기분 좋을 때 하려면 그 기분이 영영 오지 않습니다. 할 때 되면 하자고 하면 다른 일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동처럼 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은 화장실 다녀온 뒤 물 한 컵 마시고 곧바로, 점심 운동은 뉴스 보기 전 5분, 저녁 운동은 TV에서 드라마 시작하기 전. 이렇게 생활 속에 끼워 넣으세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당연한 시간에 해야 오래 갑니다. 둘째, 운동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하루라도 빠지면 아쉽고 줄줄이 이어진 동그라미를 보면 스스로가 기특해집니다. 가끔 자녀나 손주가 와서 "와, 이거 다 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죠. 벽에 붙이기 어렵다면 탁상 달력도 괜찮습니다. 아예 작은 노트 하나를 운동일기처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운동한 날, 그날 기분, 몇 번 했는지 간단히 써두면 나중엔 내 몸의 변화를 추적하는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운동 시작한 지 100일 되는 날, 내 몸과 마음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문장은 그분에게 운동을 1년 넘게 이어가게 만들었죠. 셋째, 욕심은 금물입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다가 지쳐서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딱 5분 동안 딱 한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5분은 작지만 매일 쌓이면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1800분, 무려 30시간이 넘는 운동이 됩니다. 처음엔 한 발 서기만 하셔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만 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가 노년기 운동의 황금 공식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칭찬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일주일간 운동을 거르지 않았다면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먹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세요. 운동 노트에 잘했어, 멋지다라고 한 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보상이 반복되면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걸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좋아지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루 안 하면 찝찝해요. 몸이 기억하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어르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불씨가 생겼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딱 한 동작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 70대, 80대, 90대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의 운동법을 매일 하루 1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의자에서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의자 짚고 한 발 서기로 하체와 균형을, 점심에 팔 들기와 물병 들기로 상체를, 저녁에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키우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노년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